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황당했던 전 남편과 시모 때문인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황당해 하는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운이 좋게도 대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원을 거쳐 대리까지 승진을 하게 되면서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절친으로부터 한 남자를 소개받아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심성이 마음에 들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돈이야 같이 벌면 되고 인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무엇보다 인성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홀어머니의 잦은 연락이었습니다. 퇴근 후 데이트라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남친의 어머니였죠. 어디서 만나는지, 뭘 하기로 했는지, 밥은 뭘 먹기로 했는지 세세하게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예, 엄마. 어디니? 오늘 희진이랑 밥 먹고 들어갈게요. 먼저 저녁 드세요. 오늘도 혼자 먹으란 말이야? 아우, 근데 우리 동욱이는 뭘 먹을 거니? 아직 뭐 먹을지 안 정했어요. 지금 영화 보러 들어가야 하니까 이따가 전화할게요. 끊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는 신경이 쓰였지만 만나는 내내 이러시니 그러려니 하게 되더군요. 사실 남자친구는 외동아들의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걱정도 되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수 있죠. 하지만 저 역시 집에서 외동딸로 자랐는데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모자간의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좀 늦었네. 저녁은 먹었고? 그럼요. 지금 몇 시인데. 아빠는? 아빠 친구분들하고 술 약속 있으시다고 좀 전에 나가셨어. 그럼 이제 씻고 좀 쉴게요. 예, 희진아. 잠깐 앉아봐라. 왜요? 너 동욱이랑 결혼할 생각이지? 응, 당연하죠, 엄마. 근데 갑자기 왜요? 엄마는 사실 좀 내키진 않아서 말이야.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보면 기특하고 또 동욱이가 성실한 것도 아는데 니들 결혼하면 아무래도 같이 모시고 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 그건 걱정 말아요. 내가 전부터 동욱 씨한테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뒀으니까. 사실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를 아주 좋아하셨지만 홀어머니가 계시다는 부분은 신경이 쓰이셨던 모양이십니다. 그래서 종종 저를 불러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결혼을 하면 언젠가는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혼만큼은 둘이서만 즐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지라 저 또한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답을 들은 상태로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 남친의 어머니로부터 합가를 원한다는 말을 대놓고 들었던지라 걱정이 앞섰지만 남자친구가 자기만 믿으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만 철석같이 듣고는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에도 저희 둘은 마냥 설레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틈에도 시어머니의 연락은 계속되었는데 이 또한 기분 좋게 넘어갔습니다. 원래 연락을 자주 하는 분이니 크게 개의치 않고 신행에만 집중하기로 한 거였죠. 하지만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당일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저희가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대략 오후 12시쯤이었는데 아무래도 시댁에 먼저 들려서 인사드린 게 도리라 생각되어 시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래. 여행 재밌었니? 네, 어머님,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금 시댁에 가도 될까요? 아니다, 여기 오지 말고 옆에 우리 동욱이 있으면 바꿔봐라. 네, 잠시만요. 동욱 씨 받아봐. 엄마, 우리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집에 계시죠? 예, 우리 집 어제 이사했어. 청소 싹 다 했으니 여기로 올래? 주소 문자로 보내마. 네? 일단 알겠어요.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시던데 집에 안 계시대? 아, 그건 아니고 지금 와도 된다고 하시네. 가는 동안 너 차 안에서 눈 좀 붙여 도착하면 깨울게.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이 운전하는 동안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눈을 떠보니 이미 도착해 있었고 주위를 보니 저희 신혼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동욱 씨 시댁 가는 거 아니었어? 여기 우리 아파트잖아. 어머님 기다리실 텐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시댁 맞아. 우리 엄마 여기로 이사 오셨대. 너무 잘 됐지? 걸어서 5분 거리야 가깝잖아. 전에는 1시간 거리였는데 이제 차 안 끌고 가도 되겠다. 얼른 내리자, 희진아.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모는 전화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전부터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올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왕이면 같은 아파트 단지면 좋겠다 싶으셨는지 바로 앞동으로 이사를 오셨죠. 차 안에서 싸울 수도 없고 남편도 오늘 알게 된 것 같고 해서 일단 기분 좋게 올라갔는데 인사를 드리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얼마나 재밌었니? 선물은 뭐 사왔어? 공항 면세점에서 향수랑 그 지역 전통 의상 한 벌 사왔어요, 어머님. 엄마 선물은 나중에 보고 얼른 밥 줘요. 배고프다. 그래, 그래. 얼른 손 씻어라. 우리 아들 배고프겠다. 희진이 너는 나 좀 따라오고. 네, 어머님. 저는 밥 차리는 걸 도우라고 하시는 줄 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상은 다 차려져 있었고 밥만 놓으면 되는 상황이더군요. 저만 따로 불러낸 이유는 바로 아침밥을 매일 와서 차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가만히 있었는데요. 남편이나 저나 회사를 다녀야 해서 새벽에 아침을 차린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평소에 아침을 잘 먹지 않았고 남편 역시 이 부분을 알고 저와 결혼을 했고요. 어머님, 저도 아침을 차려드리고 싶지만 회사를 다녀야 해서 아침 7시에는 집을 나서야 해요. 매일 아침마다 시댁에 와서 밥을 차리는 건 무리인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토달 생각 꿈도 못 꿨는데 너는 어쩜 할 말 못할 말 그렇게 다 하니?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학가도 싫다고 해서 내가 양보했는데 아침밥 차리는 게 그렇게 어렵니? 내가 남편이 있니? 자식이 또 있니? 내 참 서러워서.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침을 차리고 출근을 하려면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처음부터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대신 주말에는 저희랑 종종 나가서 외식도 하시고 그럼 안 될까요? 됐고 주말에는 너희들이 오붓하게 나가서 데이트를 하든 해라. 그건 내가 뭐라고 안 하마. 대신 네 손으로 차려둔 아침밥이 먹고 싶으니 아무 말 말고 당장 내일부터 와서 밥 해놓고 출근해. 1시간 일찍 일어나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러니 너는. 얘기 다 끝났지? 얼른 밥 먹자. 우리 동욱이 배고프다. 이런 상황에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말 정신이 반은 나간 상태로 시댁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남편의 말이 저를 더 힘 빠지게 했습니다. 자기 엄마는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서 밥 차리기 어렵지 않을 거라는 말이었죠. 사실 어머니의 입에 맞게 음식을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이왕 하기로 했으니 잘해보자는 마음을 먹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벽 5시 반에 정확히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서 씻고 시댁에 있는 앞동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전날 이것저것 레시피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식단을 짜서 그대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첫날은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 무치고 원래 있던 마른 반찬까지 더해서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다 되는데 얼른 오셔서 드셔보세요. 벌써 다 했니?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너무 대충 한 거 아니니? 어디 먹어보자. 아니, 맛이 왜 이러니? 너무 싱거운데? 소금 좀 더 넣어봐라. 짜게 먹는 게 안 좋다고 그렇게들 난리여도 사람이 본 뒤 소금을 먹어야 된다. 알겠니? 나물 다시 무쳐오고 국은 식기 전에 먹어야 하니까 제일 나중에 그릇에 담아라. 난 좀 더 누워있을 테니까 다시 차리고 불러. 어머님, 제가 이제 건너가서 출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 오늘은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내일부터는 싱겁지 않게 반찬도 하고 국도 해올게요. 음식을 다시 하면 출근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너 지금 나보고 이걸 그냥 먹으라는 거니? 미숙인 잘만 했는데 얜 왜 이런지. 잔말 말고 다시 차려. 배고프다. 시모의 입에서 미숙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저 저는 빨리 밥을 차리고 출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 입맛에 맞을 때까지 반찬을 다시 하느라 9시가 넘어서야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은 회사에서도 이해를 해주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동기들이나 팀장님으로부터 핀잔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늦게 출근한 날은 자진해서 야근을 하곤 했는데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꼬박 한 달을 빠짐없이 어머님 아침밥을 차려드렸는데 더는 못하겠더군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체력이 바닥나고 회사에서도 승진은커녕 당장 잘릴 것 같은 생각이 앞섰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방전된 배터리 마냥 침대에 쓰러져 잠들기도 했고 너무 힘든 날은 연차를 써서 회사를 아예 빠지기도 했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지각하느니 회사를 하루 쉬는 게 낫다 판단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알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침 7시까지 눈을 뜨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희진아, 빨리 일어나. 엄마한테 전화도 계속 온다. 나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출근한다. 동욱 씨, 나 좀 깨우지. 아, 참. 여보세요? 예, 너 밥 차리러 안 오니?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아? 어머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알람 소리도 못 들었어요. 오늘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죠? 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지금이라도 빨리 와서 밥 차려. 하나밖에 없는 시엠이 굶길 작정이야? 어머니, 지금 제가 회사도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끊을게요. 저는 이날 아침이고 뭐고 옷만 갈아입은 채 회사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지만 어머님 아침을 차려드리지 못해서 내내 마음이 쓰였죠. 아침 회의가 있어서 부랴부랴 회의실로 들어가서 1시간 남짓 회의를 마치고 나왔는데 글쎄 책상 위에 두었던 전화에 계속 전화가 왔던 모양입니다. 옆자리 동기가 차라리 무음으로 바꾸라며 핀잔을 줄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받을 때까지 전화를 계속하신 겁니다. 어머님, 제가 회의하고 나오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오늘 아침은 예! 너 제정신이니? 고작 한 달 밥 해놓고 그것도 엉망으로 차렸으면서 그거 하고 못하겠다 이거야? 너 집에서 그렇게 교육받았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님, 됐다. 내가 사돈하고 통화 좀 해야겠다. 그렇게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보니
부재중 전화가 50통이나 넘게 와 있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침밥 한 번 못 차린 게 이렇게까지 전화할 일인가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와 통화를 한다고 하시니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퇴근 후 너무 지친 나머지 집에 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누워버렸는데 마침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 우리 딸? 많이 힘들어? 아니야.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사돈한테 전화 왔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 네. 근데 엄마, 저 정말 하느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몸은 힘들고 출근해서도 집중도 안 되고 그래요. 이참에 일 그만둬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 희진아. 엄마, 네 마음 다 알아. 일단 오늘은 좀 푹 쉬어라. 이만 끊는다. 엄마는 하나뿐인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하셨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다고 투정만 부리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래서인지 다음날 저희 집 문 앞에 엄마의 선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직접 해오신 음식이었는데 바로 먹을 수 있게 조리된 국이랑 반찬들이었죠. 혜준아, 알람 울린다. 나 좀 더 잘 거니까 빨리 알람 끄고 일어나. 알았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어떻게든 일어나서 밥하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빨리 씻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음식이 들어있는 큰 종이봉투 백과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엄마가 남겨두고 가신 건데 제가 아침마다 밥하느라 고생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미리 음식을 해다 주신 거였습니다. 시댁까지 단 5분이면 가는 거리였는데 그 사이 저는 눈물 콧물 쏟느라 정신이 없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아직 주무세요? 지금 몇 시인데 자니? 얼른 밥해라. 내가 밥은 해놨다. 국하고 반찬만 하면 될 거야.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딨니? 얼른 해라. 네, 어머님 들어가서 좀 쉬고 계세요. 저는 엄마가 주신 국을 냄비에 옮겨 담아 렌지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찬들은 그릇에 담아 상위에 두었죠. 그렇게 하고 나니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오늘은 좀 밥이 빨리 됐어요. 뭐라고? 너 온 지 이제 겨우 10분 넘었다. 무슨 밥을 다 차렸다는 거니? 어머나, 이걸 혼자 다 한 거야? 나물대추국, 계란찜에 국까지? 너 혹시 이 음식들 사온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실은 저희 엄마가 음식을 해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로 아침밥 좀 차려봤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내가 너보고 밥을 차리라고 하는 건 직접 와서 네 손으로 재료 다듬어서 국하고 반찬 만들라는 거지 이미 만들어진 거 차리라는 게 아니란다. 너 그거 몰라서 이러니? 어머니 말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아침에 제가 그걸 다 하고 출근까지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저희 엄마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직접 다 만드신 건데 오늘은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이날 저는 회사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느라 시간이 늦어서가 아니라 어머님의 기괴한 행동 때문이었죠. 저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셨거든요. 여기서 화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미숙이라는 이름이 어머니의 입에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음식간을 이렇게 하셨다니! 먹을 수가 없잖아! 국은 또 왜 이렇게 짜? 어쩜 미숙이만도 못하실까? 어머님, 저는 입에 다 맞는데 맛이 없으세요? 어머님은 짜게 드시잖아요. 저번에 싱겁게 했다가 소금 더 넣으라고 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전에도 미숙이라는 분을 찾으시던데 이분이 누구세요? 넌 알 거 없다.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니?
사람이 그때그때 입맛이 다 다른 거지? 이건 다 못 먹겠구나. 버려야겠다. 너 아침 다시 하고 출근해라. 알았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인데 이걸 버려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니? 네가 가져가면 우리 동욱이 먹을 거 아니니? 저런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아우 시끄러워. 얼른 밥이나 해. 저는 그릇에 덜고 남은 음식들을 그대로 들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아침을 다시 차리지 않았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남편은 제 모습에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희준아,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뭐라 그랬구나? 동욱 씨, 나 이제 못하겠어. 아침마다 밥하는 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해주신 음식을 그냥 버리시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입맛 까다로운 분도 아닌데. 그리고 정말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인 거 알면서 버렸다고? 더 말하기 싫다. 나 오늘 회사 쉴 거야. 자기 얼른 출근해.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출근은 해야지. 회사에 말했어 못 나간다고. 아, 그리고 어머님이 저번부터 미숙이 하시던데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미숙이? 아니, 난 처음 들어보는데. 나 늦겠다. 먼저 출근할게. 남편은 당황한 얼굴을 하고는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 보였죠. 이때 제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의문의 미숙이라는 인물은 누군지, 그리고 엄마 음식을 버린 시모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남편은 믿지도 않는데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신혼은 둘이서 즐기되 어머님 나이도 있으셔서 언젠가 합가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에게도 명확하게 알렸고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이 되었지만 더 이상 제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6시가 넘어서야 일어난 저는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며 출근 준비를 시작했죠. 옆에서 남편은 아침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를 재촉했는데 더 이상 시모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욱 씨가 이제 아침에. 난 더는 못하겠어. 어머님이 입맛 맞추는 것도 어렵고 우리 엄마 음식 다 버린 시어머니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아. 미안. 희진아, 그걸로 아직도 화난 거야? 우리 엄마가 설마 아무 이유 없이 그랬으려고. 동욱 씨, 나 오늘은 여유 있게 준비해서 출근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넘어가서 밥을 하든 할래? 나 이제 못해. 아니, 앞으로 안 할 거야. 그렇게 선전포고하듯 저는 남편에게 아침밥 차리는 일을 넘겼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날부터 아침 일찍 시댁으로 건너갔는데 직접 차리는 건지 아니면 어머님이 해주신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건지 저는 관심조차 없었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시댁에 가길래 대단하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외식 좀 할까 해서 얘기를 해보니 글쎄 주말에도 남편이 시댁에 간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혼자 먹으라고 하더니 바로 가버리더군요. 기분이 좀 상했지만 시모를 보러 가긴 싫었기에 혼자 외출에 나섰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주말의 여유라서 혼자 쇼핑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아빠 얼굴도 볼 겸 친정에 들렸죠. 우리 이진이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어서 와라.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지.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 금방 밥 해줄게. 엄마, 밥하지 마요. 제가 2분 드시라고 뭐 좀 사왔거든요. 주말엔 엄마도 좀 쉬어요. 매일 밥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엄마는 평생 해온 건데 힘들 게 뭐 있어. 너희 아빠는 내가 뭘 해주든 맛있게 드시는 분이잖니.
그리고 요즘 요리도 곧잘하셔서 내가 얻어먹을 때도 많아. 오빠, 정말이에요? 그래. 만나기는 참 어려운데 재미있어서 가끔 해. 우리 희진이 온 김에 내가 솜씨발이 좀 해볼까? 아빠, 나 다음에 동욱 씨랑 같이 오면 그때 해주세요. 나 내일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동욱 씨 아침 일찍 시댁 간다고 했는데 지금 집에 혼자 있을 것 같아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엄마 아빠 얼굴 보려고 들른 거니까 저 그만 가볼게요. 그렇게 저는 내심 남편이 혼자 외롭게 저녁을 먹을까 싶어 급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은 제가 외출하기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시댁에 가서는 여태 돌아오지 않은 거였죠. 설마 아직도 시댁에 있나 싶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받지 않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문자까지 남겼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더군요. 주말이라 친구들이라도 만나나 싶어 저는 내일 출근 준비를 해놓고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남편은 약간 취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동욱 씨, 술 마셔서 내 연락 못 받은 거였어? 어디서 술을 마신 거야? 희진아, 언제 왔어? 나 엄마 집에서 술 조금 먹었어. 오랜만에 술 먹었더니 취하네. 나 먼저 잔다. 아니, 동욱 씨 씻고 자야지. 내일 출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편은 원래 술이 좀 약해서 데이트할 때도 잘 먹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날은 잔뜩 취한 상태였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이었고요. 시모랑 단둘이 술을 먹었을 리도 없는데 뭔가 이상했지만 손님이라도 왔었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남편이 잠꼬대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미숙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미숙아, 가지마. 미숙아. 여보, 동욱 씨, 뭐라고 하는 거야? 미숙이? 남편은 그대로 다시 조용히 잠이 들었고 저는 미숙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결같이 아침 일찍 시댁에 아침을 하러 가는 것도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엄마니까 편하게 갈 수 있지만 매일 아침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나뿐인 아들 손에 밥을 하라고 했을 리도 없을 텐데 어쩜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조용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 일찍 남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난 남편은 샤워 후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는 현관을 나섰는데 창밖으로 내다보니 앞동으로 들어가더군요. 사실 자기 집에 가는 건데 그것도 5분 거리에 있는 본가인데 옷을 차려입고 간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시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 후 저도 급하게 옷을 입고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황당한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와 남편 그리고 시모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 여자는 저보다 어려 보였고 남편은 옆자리에 앉아서 반찬을 숟가락 위에 얹어주는 등 마치 부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 무슨 일로 온 거냐? 아침밥 하려고 왔냐? 필요 없다. 어머님, 저분은 누구세요? 누군데 동욱 씨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고 하는 거예요? 희진아, 너 자는 거 아니었어? 이 시간에 여긴 왜 왔어? 당황하던 남편은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안녕하세요. 전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침 좀 차려드리려고 왔는데 같이 오셔서 드시겠어요? 네? 누구신데 어머님 아침을 차려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혹시 친척분이세요? 친척은 아니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동욱 씨, 제가 다 말해도 되죠? 조용히 해. 희진아, 나가자. 내가 집에 가서 말할게. 얼른 가자. 아니, 가만히 있어봐. 말씀해보세요. 우리 동욱 씨랑 무슨 사이라는 거죠? 엄마, 무서워. 이것들이 조용히 하네? 애기 울잖니? 미숙이 내 밥 해주러 온 사람이다.
시끄러게 하지 말고 얼른 나가. 시모의 집에는 셋 말고도 어린 남자아이가 거실 한 구석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순간 느낌이 쎄하더니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미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말해. 그 여자 누군데? 숨겨둔 애인이라도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시 가서 그 여자 만날까? 사실은 내가 너 만나기 전에 오래 만났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여자가 왜 어머님 밥을 하러 온 건데? 내가 부른 거 아니야. 엄마가 연락했대. 나도 몰랐어. 네가 나보고 아침하라고 한 날 엄마 집에 갔는데 미숙이가 와 있어서 나도 놀랬다고.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까 우리 엄마가 전화해서는 와서 밥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전에도 종종 와서 밥해준 적이 있는데 그 맛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그래서 안 올 수가 없었다고. 저는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혼자 있던 그 남자 아기는 누군지도 물었는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더 기가 막히더군요. 그 애기는 나도 몰라. 미수이가 혼자 키우는 애라는데 아침 일찍 와야 해서 애기를 데려온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 먹고 몇 번 놀아준 것밖에 없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뭐라고? 근데 왜 자기랑 너무 닮았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쓰레기로 만들래? 너 지금 그 말 선 넘은 거 알지? 말 조심해라. 남편이 너무 완강하게 나와서 순간 제가 말실수를 한 건가 싶어 더 이상 그 아이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서 한 번도 저에게 말하지 않고 2달 넘게 저를 속인 걸 생각하니 화가 나다 못해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냥 어머님의 지인도 아닌 남편의 전 여친이 시모의 밥을 차리러 오다니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던 중에 남편은 저에게 더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길래 네가 좀 잘했으면 엄마가 미숙이한테 연락할 생각을 했겠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란데 뭐가 어째? 야, 내가 걔랑 바람을 폈냐 뭘 했냐? 그냥 밥 해준 거 먹기만 했는데 뭔 사과를 해? 그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근데 네 옆에 앉아서 부인처럼 행동하던데? 너 그렇게 당당하면 내가 그 미숙인가 뭔가는 그 여자 만나도 되는 거지? 남편은 제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친정에 얘기하자니 부모님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러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그 미숙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 연락처 물어서 전화드려요. 아까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은데 지금 시간 되실까요? 네, 좋아요.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바로 앞동이라 금방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그러죠. 207동 1004호 맞죠? 저희 집 동호수도 알고 계시네요? 금방 가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집이 어딘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죠. 그것도 5분도 안 돼서 저희 집에 그 여자가 찾아왔고 남편은 그 여자를 마주하자 한 번 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남편과 언제부터 다시 만났는지, 아니 그 전에 시모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결혼한 전남친의 엄마한테 밥을 차려주러 올 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동욱 씨랑 좀 오래 만났는데 그건 아세요? 암튼 그 기간 동안 어머님 밥이며 동욱식 도시락까지 제가 다 했어요. 물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한 거지만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제가 했던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고 며느리가 음식 하나 할 줄 모른다고 우시면서 전화를 하셨길래 매정하게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한두 번 와서 밥을 차려드리다가 보니 이렇게 됐네요. 아무리 그래도 동욱 씨 결혼했잖아요. 부인도 있고. 그럼 거절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 동욱 씨한테 아직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연락 반가웠고요.
거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야, 김미숙!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입 안 다물어? 동욱 씨도 내가 그동안 아침 차려주는 거 좋다고 했잖아. 맛있다고 옛날 생각난다고 했어, 안 했어? 매일 이렇게 먹고 싶다고 해놓고 이러기야?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김미숙이라는 여자의 핸드폰으로 시모가 전화를 했고 점심때가 되었으니 와서 밥을 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또 밥이라니. 저는 이제 웃음이 나더군요. 뒤이어 남편도 일어서더니 엄마한테 가보고 오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풀지 못하는 숙제를 마주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깊은 생각에 빠진 저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자 남편은 그 여자의 아이와 신나게 놀아주고 있었고 김미숙이라는 여자는 시모와 밥을 먹고 있었죠. 얘, 너 무슨 일로 또 왔니? 점심밥 하러 온 거냐? 미숙이가 다 해서 먹고 치웠다. 넌 할 거 없으니 가봐라. 어머님, 저 여자 동욱 씨 전 여친이라고 하던데 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음식 잘 못해서 설마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차라리 도우미 아줌마를 불렀어야죠. 얘가 왜 이래? 미숙이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어쩌니? 네가 그럼 이참에 미숙이한테 요리라도 배울래?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빠, 또 비행기 태워줘 빨리. 아니, 아빠 말고 삼촌이라고 해야지. 이리 와, 방에 가서 놀자. 동욱 씨, 들어가지 말고 나와. 그리고 그의 손 놓고 내 옆으로 와, 당장! 희준아, 너 왜 그래, 애한테? 설마 동욱 씨 아들이야? 야, 그거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 왜 또 헛소리를 하고 그래? 맞아요. 얘 동욱 씨 아들 맞아요. 저 동욱 씨랑 결혼할 생각으로 만났었는데 저희 집 형편 좋지 않고 부모님 아프시고 제 밑으로 동생만 줄줄이 4명이 되다 보니 어머님이 결혼 반대하셨어요. 동욱 씨랑 사이 안 좋아서 헤어진 거 아니라고요. 헤어지고 보니 임신한 거 알게 됐고 연락할 수 없어서 혼자 낳고 키웠어요. 뭐라고요? 동욱 씨! 아니, 야! 이거 다 맞는 말이야? 빨리 설명해! 아니야, 나 모르는 애야. 야, 김미수! 이거 무슨 말이야? 거짓말하면 지금 큰일 난다. 아니, 우리 손주란 말이냐? 어쩐지 우리 아들하고 똑 닮았다 했지 내가. 어머나. 엄마까지 왜 이래요, 진짜? 김미수,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애라니. 유전자 검사 해볼래? 검사할 필요도 없잖아. 누가 봐도 김동욱 씨 애야. 얼굴이 이렇게 닮았는데 그걸 몰라?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때리고야 말았습니다. 한 대로는 부족해서 2대나 때리고는 식탁에 놓여있는 물컵을 집어서는 김미숙이라는 여자 얼굴에 뿌렸죠. 밥상은 모조리 뒤엎어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모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뒤따라온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도 애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저의 모습에 엄마 아빠는 크게 놀라시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에게 그동안 있던 일을 다 말씀드렸죠. 아빠는 당장 찾아가서 사위놈 크게 혼내주겠다고 하셨지만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 엄마와 제가 말렸습니다. 희진아, 이건 아니다. 헤어져. 너희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내 딸 고생하는 거 더는 보고 싶지 않다. 홀 시어머니라 합가 걱정만 했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엄마, 나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남의 자식 데려다 네 아들처럼 키울래? 그 여자 아직도 동욱이한테 마음이 있다고 했다며? 그럼 셋이 알아서 잘 살라고 하자. 희진이 당장 집 내놓고 집으로 들어와라. 저와 남편은 결혼 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당장 끝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도 연봉이 좀 더 높은 제가 마련한 집이라 명의 역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처분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더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추스리고 신혼집에 가서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남편에게 짐을 가지고 나가라고 통보했죠. 희진아, 나 집 못 나가. 여기 우리 집이잖아. 왜 나보고 나가라는데? 난 너랑 같이 못 살아. 신뢰가 깨졌잖아. 너 그 여자랑 네 친아들이랑 같이 살아. 짐 챙겨서 빨리 시모집으로 가버리라고. 안 그럼 다 갖다 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엄마 집 25평이야. 내 집 둘 곳도 없고 미숙이랑 다시 만날 생각 전혀 없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용서해주라. 내가 애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때 미숙이랑 헤어지고 널 만났겠어? 나도 억울하다고.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비는 중에도 계속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알았든 몰랐든 그건 제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와 결혼 후 전 여친과의 만남을 저에게 속였고 또 그 여자의 아들하고 아무렇지 않게 아빠처럼 놀아준 것을 모두 저를 화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못 간다고 억지를 피웠고 그러다 시모의 호출에 나간 사이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남편의 짐을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죠. 신혼집은 진작에 부동산에 내놓고 이미 팔린 상태라 남편은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이 전화를 해대고 문자로 잘못했다, 집 비번이 맞지 않다며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등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저는 그 어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친정집 앞으로 운동하고 오신 아빠와 전 남편이 마주쳤습니다. 자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나? 희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장인어른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은 자네가 왜 만나? 당장 돌아가, 당장! 희진이가 나올 때까지 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안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시더니 대야에 물을 잔뜩 받아서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나가 봤더니 글쎄 무릎을 꿇고 있는 전 남편의 모습이 보였고 그때 아빠가 그 물을 전 남편에게 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듯 하나둘씩 몰려나왔죠. 물세례를 받은 전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씩씩대는데 아빠가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올리자 급하게 일어서서 도망가는 듯 가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때 사랑했던 남자여서 이런 상황에 마음이 짠할 줄 알았는데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도 않았죠. 친정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훨씬 가까워 출퇴근도 편해졌고 나이도 있는지라 저는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어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절친이 집으로 놀러 왔는데 웃지 못할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희진아, 진짜 나 때문에 네 인생 이게 뭐냐? 무슨 소리해. 좋은 경험했다 생각할 거야. 그리고 소개는 네가 해준 거지만 결혼까지 결심은 오로지 내가 판단한 거니까 그런 자책하지 마. 한 번 더 그런 말 하면 나 너 진짜 안 본다. 야, 무서운 소리 하네. 알았어. 앞으로 절대 안 할게. 근데 너 동욱이 소식은 좀 들었어?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근데 왜? 또 무슨 일 있대? 글쎄 그 김미숙인가 하는 전 여친이랑 다시 합쳐서 산다고 하더라? 그럴 줄 알았다. 그 애도 동욱이 애라며. 진짜 사람이 어쩜 그렇게 속이고 살 수가 있는지. 야,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 애 동욱이 애라고 해서 합친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친자 아니더래. 뭐라고? 알고 보니 김미숙이라는 그 여자의 아들은 동욱 씨의 친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모는 그저 손주가 생기니 이뻐 죽겠다고 빨리 합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이 가정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혈액형이 이상해서 여자 몰래 친자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에 전 남편은 분노했고 시모 역시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데 이미 혼인신고도 해서 재판 중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내내 그 여자 부모님 병원비에 출가 안 한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전 남편 월급이 남아나질 않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헤어지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밥이 대체 뭔지. 아침밥을 시작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저는 전 남편과 헤어진 뒤로 거의 한 달 동안은 밥은 멀리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식욕도 되찾았고 아침엔 가볍게 커피 한 잔에 토스트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회사 일에 전념하며 과장까지 승진했는데 팀장 타이틀을 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하긴 이르지만 회사 남자 동기 중 한 명과 썸도 타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고 위로도 해줬던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결혼 생각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없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지금 현실에 집중하며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제 인연이라면 이 동기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고 말이죠. 참, 전 남편은 그 여자와 이혼 소송 중에도 저에게 가끔씩 전화하며 돌아가고 싶다고 받아주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전 시모 역시 저와 다시 합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밥 안 해도 되니까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좋다나 뭐라나. 그 짧은 결혼 생활 동안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들였던 며느리가 그리울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전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 시모의 연락도 물론이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자기는 잘 살 줄 알았나 보죠? 이상 저의 짧고 굵었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한 번뿐이고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